좋은 거죠. 안전하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은행 사모펀드를 통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방송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우리가 DLS, DLF, 또 옵티머스 라임 이런 굉장히 큰 금융사고들, 사기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나하고 큰 상관이 있겠냐,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영상 스킵해 버리시는 분 계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계시면 또다시 더 큰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도 법이지만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요, 금융상품 판매하거나 자문업자들이 영업을 할 때 준수사항이라든가 각종 정책, 조정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존까지는 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게 법이 되었다는 거죠. 법이 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면 위법계약으로 청구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크게 6가지 조항을 다뤘습니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광고사항 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냥 다 아시려면 쉽지 않으니까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소비자가 은행 가서 예적금을 가입하고 대출을 하든 간에 증권사에 가서 투자상품을 가입하든 보험사에 가서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하든 간에 내가 가입할 때 이미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적정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그 부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보시면 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8조에 보시면요. 적합성, 적정성으로 무엇을 고객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소비자의 연령, 그 다음에 재산 상황, 그 다음에 투자 경험, 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책에 담고 다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면서 이게 내가 강의한 내용 가지고 얘네들이 법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게 10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실전 재무설계 길라잡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보시는 책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재무설계, 금융 영업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이 어떻게 하셔야지 제대로 고객들을 상담할 수 있다는 지침서를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제안해라. 그리고 제안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무 목표별 필요 기간에 따라서 제안해라.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총 자산 대비 투자 금액의 비중을 맞춰라. 똑같이 1억을 하는 사람도 100억 있는 사람이 1억을 하는 것과 1억 있는 사람이 1억을 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재산 상황에 맞춰서 제안해라.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경험에 맞춰서 분산해라. 고객이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투자 성향도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 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하게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다가 이미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책에서 이미 다 쓴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법제화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고객에게 제안해야 된다고 강의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10년 동안 우리의 금융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영업 방식들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고객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고객의 투자 경험에 맞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쨌든 고객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드리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가입하셨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들, 예를 들면 나는 연금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거나 나는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데 너무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거나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자꾸 은행원이 꺾기를 하라 그래서 무슨 다른 상품을 하나 더 가입해 줬다거나 이런 위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 위법 계약에 대해서 보상, 해지를 청구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시면 또다시 형식적인 그냥 절차만 반복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냥 직원들은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읽고 있을 뿐이고요. 고객들은 그냥 고객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다 끝나버린 경우가 아직도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법으로 완비되어 있지만 고객들도 금융회사도 사실상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적으로 있는 조항을 사실 금융회사 직원들도 다 알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위법 계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객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금융회사 혹은 판매 직원에게 던져야 될 3가지 질문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질문만 던지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위법 계약을 당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이 상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본질에 대한 강의 여러 번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이 상품의 본질이 뭐냐? 얘가 투자 상품이냐? 안전한 상품이냐? 사망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정확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설명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내 나이나 재산, 투자 경험 등 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령에 또 여러분 재산 상황, 여러분 투자 경험에 맞춰서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시냐 안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상품에는 어떤 비용이 있느냐? 비용과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상품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상품이 나의 연령과 재산, 투자 경험 이런 거에 비춰서 적절한 상품이냐? 세 번째, 이 상품의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의 혜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비용은 적게 하면서 수익은 많은 상품을 고객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상품 판매자들이 상품을 속이게 되고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위험한 상품이 나쁘고 안전한 상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상품이 있어요. 그 맞는 상품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괜찮죠? 안전하죠?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판매 과정,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질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상품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의 상황에 적절한 상품인지, 이 상품의 비용은 어떤 구조인지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질문하시면 여러분이 똑똑하게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에게 포장하거나 허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거죠? 안전하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금박사는 20년 동안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저희 지금 연금박사 상담센터도 이번에 오픈해가지고 올바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20년 동안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허위, 포장, 광고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르고 원칙적으로 이 상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본질에 맞으면 고객이 가입하시는 거고 본질에 맞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20년간 이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유튜브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칙과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영상들,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도 실제로 원칙과 본질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망설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칙과 본질은 숨기고 적당히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포장하면 그런 영상들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가입을 하시더라는 거죠. 유튜브도 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주식 관련 영상을 딱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원칙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시면 뭐 내일 주가가 오른다, 폭등한다, 이제 대박난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조회수가 막 수만 뷰, 수십만 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의 원칙과 철학에 대한 방송을 보려하지 않고 자꾸 더 좋은 거, 포장되어 있는 거, 과장되어 있는 거 이런 것에 더 손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서도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허위 과장 포장 광고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꾸준히 투자하는 영상보다
주식 리딩방에 오셔가지고 대박 나는 종목 추천해 드릴 테니까 1,000원짜리가 10,000원 될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훨씬 더 관심 가지시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영상, 그런 허위 과장, 포장, 광고, 설명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똑똑해지십시오. 아무리 법이 좋아도 고객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질문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판매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듯이 앞으로도 고객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서 투자, 연금, 보험,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칙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듣고 가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연금, 보험, 금융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